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내란 혐의를 갖다 고리를 탁 끼워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작전을 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 찔찔 짜든 특전사령관, 이 사람이 사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답답하고 하니까 자기가 친하던 20년 같이 근무했던 군의 복무를 같이 했던 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한 친구가.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더라. 나한테 살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더라.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탄핵 각하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녹취가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회유를 당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겁니다. 이게. TV조선은 어저께 곽 전 사령관이 개업 다음 날 지인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날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했다는 바로 곽 전 사령관의 말이 그대로 쫙 나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실제로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 함께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명령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내란죄가 된 겁니다. 이 주장은 그대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의 이 발언이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서 거짓으로 꾸며졌다는 증거가 바로 나왔다는 셈입니다. TV조선 측이 공개한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말이죠.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과 인터뷰를 하기 전날 밤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 반쯤 지인에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말을 하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냐?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죠.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 하고 지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네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이거야. 이러면 내란죄로 엮이면 내가 죽지 않냐 이거야. 이런 뜻이죠.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정황상 정치권의 누군가가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면서 내란죄로 엮이기 싫으면은 양심선언을 하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선언은 네 양심이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라 이거야. 그러면서 매뉴얼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서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이 아니니까 차이니 민주당 쪽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유튜브 출연 당일 오전에 함께 사전회의를 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사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한편 그 곽 전 특수전 사령관은
통화 닷새 뒤에 국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변호사 소개 제안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변호사 조력을 통한 회유 의혹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 자들이 정치 공작을 하다니 이게 참. 곽 전 사령관은요, 부승찬 의원 소개로 변호인을 한 명 만났는데 선임하진 않았다면서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 이 지인한테 이 곽종근이가 전화를 한 게 이게 먼저란 말이죠. 답답하고 하니까 나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변호사 살 돈도 없지 않냐, 이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이렇게 한 거죠. 하니까 이 지인이 나중에 제보를 한 겁니다. TV조선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걸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 곽종근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점점점점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려는데 점점점. 그래서 결국 양심선언 했지 않습니까? 누구 TV에서? 김병주 TV에서. 김병주 TV가 누굽니까? 김병주가 지가 모시고 있던 사성장군입니다. 똥별이라고 보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별임 자격이 있습니까? 똥별. 예? 똥별 4개. 그 사람이 아래서 이 작전처장이라면 제 1급 참모입니다. 톱 참모를 했는데 곽종근 씨가. 그런데 이제 대충 다 여러분들은 얼개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자기네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전사령관을 무조건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무조건 찾아간 게 아니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언론은 그렇게 아주 냉철합니다. 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이 누구가 누굴까?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누가 있을까요? 김병주 아니면 박선원 아니면 박선원 안 했을 것 같고 김병주 아니면 박범계 아니면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들 하나는 한 명은 저 김병주는 데리고 자기 TV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히트를 치게 했고 그다음 박범계는 뭐 이렇게 노란 종이 2개 놓고서 이렇게 서로 쓰고 뭐 물어보고 답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TV에도 나왔죠. 그게 사진도 나오고. 네. 결국 이제 진실은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엄혹한 세상을 살면서 맞아본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멀쩡한 대통령을 완전히 내란몰이에서 내란 수계로 만들어버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장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동훈이가 말이죠. 탄핵에 동참해서 누구하고 이재명이하고 같이 붙어서 같이 탄핵을 시킨 자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조력자가 아닙니다. 액터, 행동자입니다. 한동훈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한동훈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자가 지금 또 하나 세상이 웃기는 게 한동훈이라는 자가 또 여기 또 대선에 보수에서 나오겠다고 보수 어쩌고 저쩌고 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거짓말, 왜곡, 선동 이것이 판을 치는 이 나라 정말 지겹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영배 씨는 좀 양심선언이라도 하십시오. 에? 우리 법은 양심선언 없습니까? 우리 법은 양심선언 같은 거 안 하나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헌재 대행이 돼가지고 불공정 진행을 하고 재판 진행을 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러한 진행을 했을까요? 지금 저 사람은 오죽하면 저 호남에서 말이죠. 호남 시민단체들 25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냈겠습니까? 성명을 냈다 이거죠. 문영배 물러나라고.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을 촉구하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해달라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는 건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공정과 상식 광주 전남 포럼 또 뭐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 대한 포럼 또 광주 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보수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여기가 어저께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 브리핑룸에서 문영배 소장을 사퇴시키고 스스로 사퇴해라 이거야. 그리고 중립적인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라는 그런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입장문 발표된 건 세상에 처음입니다. 특히 호남에서. 이들은 문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진행 불공정하다. 또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국민들의 의혹이 지대하다. 이런 불신이 커지는데 그가 주재한 평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 누가 승복하겠느냐. 국민이 승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재소장도 아닌 대행이 주재하도록 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도 않는다. 즉시 헌재소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서 헌재와 대통령 또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김형두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차후 헌재의 어떤 결정이라도 이런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 되면은 다 수용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형배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아예 막는 등 재판 진행으로 논란이 커지고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국가인권회에서 오죽하면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대통령 방어권을 갖다가 왜 막느냐. 방어권을 부여해라 했는데 대통령 방어권을 막는다고 정신을 못 차린 문영배. 그가 진짜 법 판사 출신 맞습니까? 향판을 했다고 하는데 향판은 뭐 시골에서 판사만 쭉 하는 걸 향판이라는데 향판이나 좀 하고 더 있지 뭐하러 중판 이 중앙으로 올라왔습니까? 권력이 좋아서 올라왔습니까? 예? 이재명이가 올라오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머리를 그렇게 쓴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재명하고 친구라며요. 이재명하고 사법시험 동기 정성호 의원이 한번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서희서 이재명하고 이 문영배하고 자기하고 노동법 학회 공부하러 다녔다고. 그럴 정도 같은 보통 친한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 안부까지 이재명이가 물을 정도 되면 SNS에 물었다는 거 그때 다 나왔잖아요, 언론에.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굉장한 지금 시련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이 국민들 광화문에 모인 그 국민들 그 500만 가까이
되는,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부터 과거는 제일 많았을 때가 남대문까지 이렇게 쫙 모이는데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 찼습니다. 서울역까지 쫙 내려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이게 진정한 여론 아닙니까? 그때 안국동에서 이재명이가 그 전날 며칠 전부터 글로 모이라고, 자기가 직접 간다고 모이라고 했는데 딱 모였는데 몇 명입니까? 그 몇만이죠? 상대가 안 됐어요. 몇십 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진정한 여론 아닙니까? 여론조사 뭐 갤럽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예. 아니 자기들한테 여론이 40% 이렇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 뭐 40%가 올라가고 뭐 대통령 여론이 올라가고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들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론조사 기관도 살아야죠.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딱 마음을 굳게 갖고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고 이 주권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국민의 가슴입니다. 이 가슴이 다 합쳐진 그 광화문에서의 그 모인 함성들, 또 전국 각지에 모인 함성들, 또 여의도에도 함성이 모였죠. 같이 이 모든 함성들이 합치면 대한민국은 우리와 같은 우리의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은 이럴수록 더욱 단합하고 더욱 단결하고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